주름이 안 생기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누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피부과를 찾으신 고객분들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가장 저렴한 거 말하는 거죠? 네. 금액적으로 가장 저렴한 것 중에서 효과가 파워풀한 거는 바로 보톡스죠. 근데 잠깐, 우리가 그 보톡스로 알고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시술 이름이 아니라 엘레간이라고 부르는 회사의 제품 이름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보튠리늄 톡신을 이용한 주름 개선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편의상 모든 사람들이 보톡스란 단어를 시술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냥 보톡스로 표현할게요. 원장님, 보톡스를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성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보튠리늄 톡신이라는 그 단백질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실은 그게 말 그대로 톡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희석해서 한 곳에 주사를 놨을 때 이 톡신의 영향이 좌우 1cm 이상 퍼지지 못할 정도로 희석한 다음에 그것을 근육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멈추게 되는 거죠.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이상 증상 혹은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미용적 불편감, 이런 것들을 모두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톡스를 주로 어떤 부위에 시술을 많이 하시나요?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렸는데 눈 옆 주름이라든가 미간 주름, 이마 주름, 이렇게 주름 쪽에 많이 시술을 하고, 이거 왜 고전적인 옛날 방식이라고 표현했냐면 요즘에는 스킨보톡스라는 명칭으로 근육에 놓지 않고 피부 혹은 피하에 놔서 얻어지는 이 부수적인 효과로 더 미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효과도 아주 은은하게 재밌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예전에는 표정 근육을 멈출 때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리프팅에 많이 사용하고, 또 모공에 많이 사용하고, 홍조에 많이 사용하고, 또 비대칭을 교정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다양한 방면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30년간 다한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톡스가 정말 다한증에도 효과가 있나요? 엄청나게 좋아. 다한증에 맞으면 땀이 일단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정말 막 기적처럼 안 나. 정말 좋은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이 통각 신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시술할 때 정말 꾹 참고 받아야 되지.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지. 그러면 다한증에 어쨌든 땀구멍을 막는 건가요? 막는 게 아니라 이제 땀샘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지. 일반적인 미용적인 목적으로 보톡스를 했을 때 시술 주기는 얼마나, 몇 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정도가 제일 좋고, 시술을 받은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 그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맞아야 하나요? 보톡스는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이 물질이 없어지면서 그 작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기적으로 맞아야지 효과가 유지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주름을 막는 것을 보톡스라고 했을 때 이 우측 이마 주름은 보톡스를 맞고 이쪽은 안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4개월 지나서 또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자, 2년 지났죠. 2년 동안 이제 맞은 쪽은 당연하게 주름이 안 잡힐 거고, 안 맞은 쪽은 주름이 많이 잡히겠죠. 그럼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면은 잡힌 부위의 피부는 압력을 받아서 약간의 그 피부가, 진피가 얇아져요. 따라서 보톡스 효과는 4에서 6개월밖에 안 갔지만 그 누적된 피부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거지. 이 의미는 반복된 보톡스에 의해서 주름이 안 생기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누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국산 보톡스도 많고 수입 보톡스도 많은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내 생각에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야. 일단 그 근거로는 이 보톡스라는 게 각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무 기준 없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FDA, 한국 FDA에서 동등성 검사 같은 것을 받고 그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규격에 맞게끔 출시되게 돼 있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니트, 인터내셔널 유니트라고 하는 IU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레살도우즈라고 하는 쥐한테 투여를 했을 때 쥐가 뭐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죽는 뭐 농도, 독성을 체크하는 이런 단위가 있어요. 따라서 이 허가 기준에 따른 그 농도랑 독성이
거의 다 맞춰서 출시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마지막으로 보톡스 시술에 되게 카더라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보톡스 시술을 자주 받으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효과가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보톡스를 맞았을 때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방접종 맞듯이 우리 몸에 어떠한 단백질,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 물질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으로 내성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내성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성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한 번에 양을 많이 맞는 경우, 혹은 접종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여러 번 맞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내성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보톡스를 맞을 때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는 3, 4개월 뒤에 맞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보톡스 시술 받은 부위에 감각이 없어졌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얘네들은 감각신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근육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감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근육을 멈춰서 오히려 다른 쪽의 근육이 더 발달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한데,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얼굴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턱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턱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른 쪽 근육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긴 하는데, 그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동물 잡아서 생고기를 막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리된 음식을 야금야금 조금씩 먹기 때문에 씹는 근육이 한쪽이 작아졌다고 해서 다른 쪽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피부과에서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도 좋고 간단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